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놓긴 했는데요. 네, 좀 편안하게 오늘 소회도 말씀해 주시면 좋고 또 여기 또 과학자도 와주신 선생님도 계시고 사회학자도 계시고 또 이규현 JTBC 선생님도 와주시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각자 다른 분야에서 극지라는 공간을 서로 형성하고 또 실제로 참여하고 연구하는 분들을 모셔놓고 여러 가지 이제 각자의 인상, 의견, 또는 비판 이런 것들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질문은 아니지만 선생님들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소회를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서 또뭐 어떤 것이 좋았다 혹은 어떤 것이 좀 아쉽다 혹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상평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평가이신 비평가이셨던 네, 이견입니다. 그 36년간 기자, PD, 진행자, 또 일부는 또 경영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떨 때 몇 년간은 최저면 세계에서 살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맞는 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저하고 너무 잘 맞았어요. 너무나 아주 오늘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오늘 자리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 아까 보니까 상상력을 어떤 정보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과학 연구자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호기심, 문학적인 어떤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 극지라고 했는데, 그 극지도 실제로 가봤고요. 남북, 북극을 가봤고, 그렇지만 극지를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화돼서 생각하면 극지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뭐 고비 사막이라든가 킬리만자로라든가 뭐 이런 데도 극지에 해당되고 조금 더 넓히면 조금 더 상상력을 넓히면은 후쿠시마 그 사고가 난데 그런데 이제 몰래 들어가서 취재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극지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극지를 굉장히 많이 제가 다녔습니다. 그때 4년 전이군요. 그 북극을 들어갈 때 고민을 했어요. 이게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 언론 쪽 그러면은 연구나 이런 거하고 전부 좀 담을 쌓고 있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남 지적질이나 하고 뭐 혼내고 자기는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안에서도 연구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박사를 했는데 환경 어젠다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저희가 북극을 들어갈 때 이런 생각을 했죠. 저희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키워드를 하나를 뽑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키 센텐스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개의 센텐스가 되고, 그것이 씬이 되고, 그것이 구성이 돼갖고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스토리든지 똑같습니다. 뉴스, 드라마, 영화 다 똑같습니다. 다큐도 똑같고요. 그래서 북극을 들어갈 때 어떤 어떤 키 센텐스를 하나 잡을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저 보이시죠? 극지 경관. 시각적인 거예요. 시각이죠. 근데 시각은 너무나 영상 매체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너무 당연하다. 영상에서 그림 보여주는 거지 뭐. 우리가 방송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하는 그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영화도 그렇고. 뭐 그거는 시각이죠. 너무 평범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키워드 하나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청각입니다. 청각. 요번에 북극에 들어가서는 청각을 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청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비들을 가져왔어요. 예전에는 음성을 갖다가 특수 음성 같은 것들을 포집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빙벽이 무너지는 것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빙벽이 무너지는 것이 그 소리, 바다로 그 빙벽이 뻗어 떨어질 때 나는 소리, 언제 한번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때 촬영했던 걸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유빈이 떨어져서 그것이 녹는 소리가 아주 독특합니다. 그 안에 수천 년 동안 갇혀 있었던 공기가 이게 해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바다에서 내는 소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수중에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것들을 장비를 가져가서 그거를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1부작, 2부작 해서 한 2시간 정도의 그 북극기를 만들었죠. 제목이 뭐냐? 키센텐스가 청각이라고 그랬죠. 그게 북극의 비명이라고 했습니다. 비명. 그래서 시청률이 한 6, 7% 정도가 나올 정도로 아주 엄청난 다큐 프로그램 중에서는 시청률도 높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키센텐스 키워드를 청각에서 잡은 거고, 그 청각이 바로 비명이라는 걸로 이름을 붙여서 북극의 비명이다 해갖고 그 청각을 많이 잡아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사실은 굉장히 저는 좋게 봤던 것은 이렇게 딱딱해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눈으로 통해서 숫자나 또는 사진을 통해서 또는 그림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오늘 뭐 각종 악기들이 등장을 했고 또 그것을 또 행위로 또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늘 좋은 자리였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시각도 있고 뇌나 또 우리의 이성만의 감성, 또 감성이나 이성을 만들어내는 오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최대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연 또 모임 뭐 이랬으면 좋겠다. 오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가능성 같은 것들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 저는 저 연구자라든가 이런 공간에서 좀 벗어나는 노력들도 많이 해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평생 극지, 일반 영사로서 이 극지를 다니면서 갈 때마다 이거는 어느 연구자가 얘기 안 해줬어 라는 것을 현장에 가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 오감을 통해서 그것이 내 몸속에서 무언가가 합쳐지면서 육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육감이 어떤 거냐면은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독특한 시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게 이 안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아까 우리가 칼과 또 연마대를 놓고 그 사이에 공간을 띄워놓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바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현장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바람을 좀 나중에 활동을 좀 더 보면 세계 기후 기행 탐사 뭐 이런 것들을 좀 기획을 해서 그런 것들 가서 보면 너무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심상이 다른 게 되죠. 예를 들면은 북극 갔을 때 쓰레기통 뒤지는 북극곰을 봤어요. 평생 그게 잊혀지겠습니까? 쓰레기통 뒤지는 북극곰. 그 다음에 그 얼음 위에 있는 북극곰이 아니고 우리로 보면 갯벌 같은 데를 헤엄치고 있어요. 북극곰이. 그래서 신세계 아니에요. 누구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곰을 봤는데 그런 것들을 새로운 어떤 것들이고, 또 고비 사막 같은 데도 보면 굉장히 컸던 엄청나게 큰 호수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주변에서 보면은 그 농작물을 이렇게 잘 하는데 농작물이 잘 자라지도 않고요. 물이 부족하니까 쥐떼들이 그렇게 막 기습을 해서 그 주변에 보면은 농작물을 키우고 있는데 구멍들이 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전부 몇 년 사이에 쥐떼들이 극성을 부려서 그 갉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든 거라고 하면서 거기서는 굉장히 큰 악취 같은 것들이 나고, 그런 것들은 후각적 어떤 상상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곳을 한번 현장을 가보고 오감을 자극하고 그걸 통해서 육감적인 어떤 상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도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많이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극지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원래 인간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국가와 자연의 관계 이런 걸 주로 연구 주제로 삼고 있는데, 저희 방법론 중에
정동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잖아요. 퍼펙션. 그럼 어떤 즉각적인 느낌, 즉각적인 관계성, 어떤 마주침의 정치가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경험 쪽에서 오늘 좀 감사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저희가 이영석 박사님을 이렇게 또 모셔놓고 사실은 이제 제가 남극에 가기 전에 이영석 박사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제가 우리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이영석 박사님 선뜻 이제 동행을 허락해 주셔서 연구 현장에 가는데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데 큰 도움을 많이 주셔서 좀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 그다음에 영석 박사님 덕분에 안 보이는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 좀 많이 알게 돼서 또 선생님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올 초에 지난 겨울에 준수 씨와 같이 이제 남극을 가게 되면서 이제 인연이 처음 이제 생기게 됐고요. 그러니까 사실 가기 전에 이제 먼저 제가 연락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제가 연락을 했던 거는 이제 연구소에서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네가 좀 케어를 해라, 사고 안 치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리 좀 얘기를 하고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 좀 이제 가이드를 드리려고 처음에 한번 만났는데, 일단 뭐 사회학을 하는 분이라고 들어서 어떤 분일지 이제 그냥 상상만 하다가 만나봤더니 되게 나긋나긋하고 부들부들한 그런 청년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지에서 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이제 모범적으로 생활을 잘 하셨어요. 모범적으로 잘 생활하면서 실제로 제가 이제 연구 활동할 때도 이제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돼주셨고 무거운 짐도 많이 들어주셨고 그 고마운 마음에 오늘 이제 참석하게 된 것도 사실 뭐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기지에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부들부들 나긋나긋한 남자지만 뭔가 또 비밀 또한 많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과 매일매일 쓰는 노트에 도대체 뭐가 담겨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 이제 오늘 오게 됐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시간들을 보냈고요. 평소에 제가 다니는 뭐 학교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런 데는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정말 그냥 어떤 뭐 말초적인 재미를 떠나서 오늘 여러 번 좀 키워드로 등장하는 뭐 상상력이라든지 어떤 뭐 심상 또 그리고 어떤 뭐 전환, 관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가슴에 와닿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어떤 한 포인트로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계속 그 안에 이제 갇혀있게 되거든요. 네, 갇혀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공연을 보고 하면서 그동안 내가 또 뭔가 움츠러들어 있었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기지개를 펴고 좀 더 틀을 깨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기존에 제가 이제 어떤 바라보던 시각, 관점, 그게 사실 모두가 아니니까요. 예, 그건 어느 하나의 관점일 뿐이니까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또 새로운 결과, 새로운 모양을 내가 알게 되고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좀 깨달음, 예, 그런 걸 이제 갖게 되는 시간이어서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는 그런 모임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송도에 지금부터 놀러가면 술 한잔 사주시나요? 맛있는 것과 함께. 너무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회학자죠, 진짜 사회학자 이제 연사님이시기도 한데 김한배 선생님께서는 지금 지구사랑의 상임대표도 하고 계시고 전반적인 씬을 좀 저의 재롱잔치로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네 번째 오리지널 작품 같은데 하여튼 매 작품마다 100% 1000%의 감동을 주고 있고 그래서 아주 미래가 정말 더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준수 특히 이제 우리 학부 때 사역자 상상력 사는 내내 배우는 거는 이제 오늘 사역자 상상력이고 이 상상력은 단순하게 사물을 인지하는 것부터 지각하는 것부터 판단하는 것부터 내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실천까지 그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내 그렇게 가르치고 또 석사 과정에서 이제 한강을 가지고 논문을 썼거든요. 한강. 근데 한강에 아마 사회학자가 쓰는 처음 같아요. 근데 한강에 얼마나 많은 해미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잘 써서 그렇다고 너는 이제 내 밑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 저 카이스트에 가서 우리 박범수 교수님한테 배워라 그래서 지금 이제 카이스트로 가서 또 훌륭하신 또 우리 주 교수님 밑에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극지연구소를 가면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사회학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많은 것들이 불변적으로 고정적으로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많은 인간들 행위소들이 결합을 해서 뭘 만들어내고 또 영향을 받고 뭐 그런 좀 구성론적인 생각을 또 상호작용적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이 관계성에 관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불교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횡성에 있는 소가 풀을 잔뜩 배불리 먹었더니 저 전라도 익산에 있는 소가 배가 고프더라.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제2의 준수가 칼을 갈면서 내가 지금 이 칼을 가는데 이 칼하고 저 남극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도 돌이켜보면 나중에 이제 칼을 쭉 들지 않았습니까? 그 숫돌에서.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난 관계가 사실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불교에서 말하면 전생일 수도 있고 전생이 업보일 수도 있는데 이생에서 말을 해도 결국은 저 준수가 뭐 취업이 됐든지 안 됐든지 연극하겠다고 공대를 했는데 괜히 이제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뭐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게. 근데 나는 어떻게 하면 유명한 연극 배우가 될 수 있을까,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면서 뭔가 고민하는데 발견한 거죠. 사실 그 발견이 우연성인데요. 저희 관계는 필연과 우연이 다 혼합되어 있잖아요. 그 우연적으로 그 남극의 포스터를 보게 된 거고, 그 포스터를 보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고, 그러다가 우리 지구와 사람의 이제 우리 연출가나 이런 친구들하고 또 관계를 맺은 거고, 그래서 오늘날 와서 준수를 연기하고 본인이 또 준수가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저 준수가 칼을 갈았던 그 행위, 그 칼의 행위소들이 결국은 이제 남극을 지금 우리한테 연기를 하게 되는 그 무수히 많은 촘촘한 그 관계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론에서는 뭐 라뚜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 오늘 준수에게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 과학사회학에서 과학을 히어로들이 발견한 걸로 우리 보통 지식을 그렇게 알잖아요. 뭐 파스테리가 세균을 발견했고, 뭐 퀴리 부인이 뭘 발견했고, 근데 이런 영웅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행위자들이 거기에 개입이 됐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준수가 이제 거기 가서도 연구를 해보면 사실 유명한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옆에서 지원했던 사람들, 서포터들, 아까 검은 안경 끼고 나와서 했던 UDT 대원까지 사실 과학의 그 작업에 다 개입을 한 거잖아요. 그 라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마존 강풀 그 이목 그거 연구하면서 그 자기의 과학적 작업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헬리콥터 조종사부터 은박지 만드는 사람부터 심지어는 자기의 연구 동료자인 지렁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렁이도 자기 연구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수많은 행위자들이 결국 행위소들로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과학적 지식이 나오는 것이고, 그 과학적 지식은 또 변하기도 하고요. 우리한테 또 다시 영향을 주고. 그래서 저는 이 관계성의 문제, 이거를 굉장히 중시를 했고, 사실 이 관계성 문제가 비단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 뭐 지금 뭐 후기 자본주의 혹은 소비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 영국에 2018년도에 외로운 부가 생겼거든요. Minister for Loneliness. 일본도 작년에 생겼습니다. 한국도 지금 질문지를 돌려보니까 거의 40% 정도의 응답자들이
우리도 조만간에 외로운 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 이제 개인의 파편화인데 결국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이게 관계성을 어떻게 살릴 거냐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숙제.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성, 인간과 지구의 관계성, 인간과 우주의 관계성, 우주와 지구의 관계성, 역으로 또 이렇게. 그래서 이 관계망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인드라망이라고 하잖아. 인드라망. 중중무진으로 복합적인 관계성. 그러니까 아까 단순하게 그냥 부분과 전체, 뭐 개인과 사회, 뭐 인간과 자연이 아니라 인간 속의 자연, 자연 속의 인간, 또 더 큰 자연, 이런 것들이 막 중중무진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성, 그 관계성의 총체, 여기에 대한 관심을 또 오늘 또 연극이나 발표들이 또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뭐 뒷얘기로 준수가 이제 남극 갔다 오는 와중에 이제 그 미국의 버지니아에 또 들러가지고 메기를 또 연구하고 왔어요. 가물치. 사실 이 가물치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국에서 건너간 가물치가 지금 미국의 미시시피강이나 이런 데 막 번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악마화되고 또 거기에 있는 또 최근에 가물치 식당도 생기고 한쪽에서는 미시간주에서는 막 가물치 퇴치운동 무조건 잡으면 다 죽이고 한쪽에서는 식당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식당 만드는 쪽은 버지니아 쪽이죠. 버지니아 쪽은 보니까 이민자들이 많이 살던 곳이고 이쪽 미시간 쪽은 순수 백인들이 주로 이제 무슨 어업협회 이런 데 관련된 굉장히 인종적인 그 측면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뭔가 이런 이질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이제 문제까지도 사실 다녀오는 길에 또 이렇게 들러서 또 이제 붉은 가재도 써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붉은 가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이화삼 극단 대표께서 또 연극으로 해서 얼마 전에 이제 대학로에서 연극을 했는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지구와 사람을 대표해서 하여튼 오늘 선생님들 발표해준 선생님들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 또 저도 매번 그러니까 제가 논문 100편 쓰는 것보다 논문 100편 써봐야 인용률이 한 0.5나 될까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비인간론도 써보고 지구법학에 대해서도 써보고 했지만 제 인용한 사람들이 1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연극이나 문학 작품이나 예술이 그거와 같이 결합할 때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갖고 있고 또 연극하는 분들 오늘 뭐 춤을 주신 우리 또 강경덕 씨나 준수 씨나 또 우리 박 감독님이나 또 우리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오늘 노래하시고 가야금 건물 듣고 하시는 이런 분들이 사실 역에 대해서 괜히 체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냥 억지로 뭐 대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매번 우리 할 때마다 제가 보는 게 감동하는 게 그겁니다. 저 친구들이 정말 다 자기 내면적으로 뭔가 이 체화를 해서 이거를 표현을 하고 있구나. 마지막으로 그냥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제 사회과학자고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연구가 전부 다 통계화되어 있습니다. 기호화하고 숫자화하고 양화해서 지금 모든 그것들을 이제 전문 지식으로 또 하나의 과학의 뭐 신비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런 연구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인류 사회에 거의 한 90% 이상 지금 지배적입니다. 심지어는 어문학에서도 지금 뭐 토픽 모델링이 뭐 이래가지고 이제 소위 AI를 이용한 뭐 문어 체계, 어문 체계 뭐 이런 거를 연구를 해서 모든 것이 다 계량화되고 숫자화되고 기호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서 과연 이렇게 된다면 나와 비인간과 지구의 문제, 지구의 생명의 문제, 나와 아주 다른 그 생명체들의 문제, 혹은 무기물질까지 과연 이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저의 관심은 우리 지구법학에서 이제 지구와 사람에서는 생명 생태대라고 하는 분야와 바이오크라시라고 하는 분야와 지구법학이라는 영역을 이제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거기서 기본 철학은 사실은 지금의 과학을 넘어서입니다. 그러려면 뭔가 사변성 같은 게 들어올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뭐 사변 철학과 실제론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상징적이고 예술적인 활동, 퍼포먼스, 그리고 우리 사유가 다시 기존의 고정불변의 사유에서 상상력의 사유로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진짜 우리가 막 맺고 있는 이런 행성적, 우주적 차원의 어떤 이런 문제 같은 거를 또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 가지시고
저들과도 이렇게 또 관계를 맺으면 아주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끝내기 앞서서 제가 또 마이크를 좀 돌리고 싶어서 네, 사실은 라투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한국의 라투르를 번역하고 소개하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게 사실 박범순 교수님이시고 실제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인류세대 센터라는 게 사실 그런 맥락에서 같이 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범순 선생님께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또 특히 공연 보고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가 라투르 책도 굉장히 라투르가 읽을 때는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이 사람이 제대로 얘기하고 있나? 그냥 굉장히 이상한 정신 상태에서 책을 읽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제대로 번역하고 있는가? 한국어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계속 들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대사포진도 생기고 그래서 아주 아픈 기억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짧은 책인데도 압축적으로 그러니까 사변적인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라투르를 포함해가지고 인류세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몇 년 됐는데 불편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기후 위기 뭐 이런 얘기할 때도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이론화하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어떤 방식에 대해서 그건 뭐냐면은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는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그거에 기반이 되는 자본주의까지 해가지고 역사상에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끌었던 국가들은 이제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이고 그런데 인류세라는 개념은 또 선진국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서양에서.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잘못한 거를 잘못한 사람이 더 잘하는 거죠. 그럼 그 언어를 가지고 또 우리가 또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네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27에서 얘기하는 손실과 피해 이런 얘기가 그런 개념 자체도 그쪽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방식들이 외국에서는 있는 거고 인류세라는 개념이 그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고 좋은데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그냥 써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처음 꺼내고 심각성 얘기했던 과학자 그리고 사회과학자 인문학자들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사는 곳은 이제 한반도니까 여기서 우리의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인류세를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게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토착화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식대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인류세 경관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극지 경관이라는 걸 가지고 오늘 행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랜드스케이프죠. 극지의 경관을 극지에 가기 전에 생각을 하고 또 가서 또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인류세도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어떤 생각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이제 요 제목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너리 아니면 랜드스케이프 이런 어떻게 보면은 많은 학자들이 쓰는 어떤 용어들인데 근데 오늘 퍼포먼스는 그게 아니라
이야기였어요. 내레이티브. 그러니까 내레이티브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걸 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극 중에 준수 씨가 우연히 그 선전을 보고 뭐지? 하다가 그 다음에 가볼까? 준비가 될까? 내가 그 자격이 있을까?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얘기 하다가 다른 준수가 세미나 한다고 가서 그걸 보고 뭔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춤도 추고 네?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결론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면서 우연을 낳고 우연히 또 우연을 낳고 그게 인연이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이건 일상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우리가 많이 겪을 수 있는 우리의 그 일상인데 그게 마지막에 이제 그 카타르시스 그쪽에 세미나가 카타르시스를 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나온 결과는 남극이 여기네, 여기가 남극이네, 여기가 지구네. 그러면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남극을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네. 이런 얘기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심상이 이야기가 되고 그런 다음에 그게 퍼포먼스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정말 그런 거는 이 매개가 그냥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 전달하는 방식이 처음 소개할 때부터 국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한국 사람에서 그게 더 잘 들렸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를 소개해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거기 그 안에 들어가나 모르는데 이 전달이 너무 잘 되고 그리고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이 국악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게 있고 근데 거기에 그 오르간이 같이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이게 서양과 그 동양의 어떤 심성들이 이렇게 막 엮일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러니까 흥도 나오면서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오래된 그런 어떤 감정까지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막 모르겠습니다. 깨는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깨지는 걸 막아야 된다는 어떤 절박한 그런 우리가 생존의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 모든 게 랜드스케이프에서 이미지네이션에서 내레이티브에서 퍼포먼스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우리가 일루세를 얘기를 할 때 너무 이게 생경한 외국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서 일상에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측면도 있겠구나라는 오늘 아까 좀 깨달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감사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마무리를 해야지 이제 뒤에 맛있는 와인과 식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저희 박봉 선생님과 같이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준비하면서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저희가 좀 자주 찾아갔던 기관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이 있고 그 해양박물관 도서관에 정말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좀 몇 개가 있어서 귀중하게 잘 활용을 했는데 오늘 그 해양박물관 관장님께서 좀 뒤에 맞으셔가지고 말씀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선생님 책이 해양 인문학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극지 챕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 좀 소회도 좀 듣고 싶고 해양 인문학이라는 것이 좀 책 구성을 봤는데 좀 말씀 소개도 좀 해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사실은 제가 조금 끌렸고요. 작년에
부산의 바다미술제의 큰 주제가 인류세 해양 환경과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다미술제가 기장 일광 바닷가에서 열렸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 주제가 해양 생태 환경 변화와 해양 산업인가 이래가지고 해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세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진행을 하고 발제를 몇 분 하고 해녀도 나오셨고 이래가지고 그때 인류세라는 단어를 사실은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또 그때 현대미술관에 또 뭐 행사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 컨퍼런스도 하셨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몰랐고 그 김성현 관장하고도 되게 친한데 오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오고 싶었던 것은 극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저희 박물관 소장품 중에서 1985년도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남극을 방문했던 해양 연맹 그 팀들의 참여를 했던 한 사람이 기증한 물건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입었던 옷, 신발 이런 것들이 이제 보관이 되어 있고 또 그때 기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보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박물관이 4층으로 되어 있는데 4층에 극지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지는 어쨌든 해양박물관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중시하고 있었고 또 사실 그 이전의 인연들이 부산을 여러 가지 이제 극지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KMI도 연구를 하고 있고 키오스트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민간 차원에서는 극지 해양 미래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활동하는 것은 국제신문하고 공동으로 해서 해마다 국제신문 극지 논술 대회라는 것을 해서 올해도 13회를 했는데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극지 논술을 지금 13회째 해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거기 심사위원장을 계속 맡아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극지연구소 멤버도 와서 우리 심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첫 번째 발표하시고 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 자료 중에서 한 가지가 극지에 대한 뭐 필요성, 연구의 필요성, 개발의 필요성 등은 높지만 실제 극지에 관련된 지식이나 어떤 이해도 이런 건 굉장히 낮다라는 아까 조사 보고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시지만 시민 일반들이 극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극지 해양 미래 포럼이나 극지 논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확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희들 포럼하고 국제신문하고 공동으로 극지 해설사를 해마다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극지 논술 대회의 대상작은 북극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스발바르까지, 난 그건 못 가고, 스발바르 보내서 실제 이제 체험을 하게끔 했는데, 올해는,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올해는 해설사분들하고 시민들도 공모를 하고, 대상 수상자도 해가지고, 한 20명 갔다 왔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소위 수평적으로 조금 인식들을 공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사실은 저는 이번 연극을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거는 몇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위 이제 학술 세미나와 소위 이제 예술 장르의 연극과 무용이 경계를 허물어버린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를 허무른 이 작품이 어떤 힘을 갖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감염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수님하고 저도 이제 해양대학 교수니까 공감을 하는 게 우리 논문 써봐야 인용지수 몇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공감되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공연은 굉장히 큰 감명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술의 힘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논문도 발표를 하셨지만 논문보다도 훨씬 그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 공감을 하고 같이 뭐 심지어는 행동에까지 실천에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은 예술이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학문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공연은 굉장히 큰 실험이기는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확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원래 제가 없을 때 뭐 많이 다녀가신 모양인데 저희 박물관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요. 지금 올해가 10년째 됐는데 그래서 10년 지났기 때문에 볼 게 사실은 없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미 시작을 했는데 전관을 폐관을 하고 전체 올 리노베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두 달, 석 달 정도는 문이 다 폐관이 되니까 안 될 거고 그래서 내년 7월 7일 재개관 수준의 준비를 해서 다시 모실 것인데 그중에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 도서관이 있습니다. 1층에 거기 이제 해양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저는 말씀을 꺼내시길래 굉장히 많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솔직하게 몇 권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 이제 예산 문제 등등해가지고 많이 구입하려고는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 특화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책들에 해양자 붙은 책을 사자. 국내외 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연구자들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개가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보시다가 가시면 됩니다. 책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 책의 핵심은 딱 한마디입니다. 지구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수구라고 불러야 된다. 왜냐? 이 수로프레닛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에는 땅보다는 물이 훨씬 많다. 71%가 물이다. 근데 인류는 이때까지 땅에 발을 디뎌야 안정감을 느끼고 생활을 해온 그런 패턴 때문에 우리는 땅 짓자 구슬구자 써서 지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전에서도 천지인 하잖아요. 틀렸다. 천해인으로 바꿔야 된다. 나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는 모르겠고. 맞습니다. 안피요. 어쨌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소위 뭐 인류 미래에 대한 솔루션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춘수 꽃처럼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공간 자체를 명명을 지구라고 하지 말고 수구라고 자꾸 부르면 습관적으로 부르다 보면 물에 대한 혹은 해양에 대한 인식 전환이 될 것이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들이 좀 쉽게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썰을 많이 풀었습니다. 근데 책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맨 마지막에 나오면서 한 10페이지 되는데 그것만 읽으시면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거의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블루 플래닛은 수구다. 이거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